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투자 권유대행인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5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관리 관련돼서 우리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의 선택 기준으로 잘못 연결된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의 기준 선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적 자산 배분은 소극적 투자 관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최초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군을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과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주식에는 한 60%의 투자 비중을, 채권에는 30%의 투자 비중을, 현금성 자산에는 10%의 투자 비중을 설정했다. 이게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산 배분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소극적 투자 관리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왠지 떨어질 것 같대. 그래서 60%였던 주식의 비중을 50%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채권은 상승할 것 같아서 채권의 비중을 40%로 사전적으로 변경하고 현금성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변경하는 것을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사전적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극적 투자 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을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증시가 효율적인 것,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은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은 효율적인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장기 투자 관리 방법이 되겠고요. 전술적은 단기,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고객과 자본시장의 변화를 자산 배분에 반영한다. 이게 바로 전술적 자산 배분의 투자 전략 선택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은 3년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최초로 자산 배분의 비중을 짜는 것, 전술적 자산 배분은 추가 수익, 알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 방향을 사전적으로 예측해서 각각 자산군의 비중을 사전적으로 변경하는 전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선택의 기준으로 잘못 연결된 것. 일단 투자 전략을 보시면 소극적 투자 관리의 방법이라고 했고, 증시가 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다. 이거는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 방법도 중장기 투자 관리 방법이다. 정답 3번 체크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들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적인 학습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자, 다음 중 자산 배분 전략의 수정. 자, 자산 배분 전략 수정 나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밸런싱이 있고요. 자, 하나는 업그레이딩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자주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기억하시면서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볼게요. 자, 먼저 리밸런싱 보시면 자산 포트폴리오가 갖는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로 자산 집단의 상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비율의 변화를 원래대로 비율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내가 주식의 60%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40%를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식 비중이 65%가 되고요. 자, 채권은 떨어져서 35%의 투자 비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이제 비율로 설명하니까 이 현실에서의 금액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본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의 60% 하면 얘가 600만 원이 되는 거고, 얘가 4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1개월이 지났는데 주식 600만 원은 65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35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60%의 원래대로 비율로 바꾸고요. 채권은 30%의 비율로 바꿉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얼마까지 투자하는 거죠? 650만 원에서 50만 원 이익 취하고 나머지 다시 600만 원어치 매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350만 원으로 50만 원을 줄었으니까 주식 50만 원 판 것을 어디에다가 채권에다가 50만 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4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40%입니다. 30% 아니고. 그래서 이 원래대로의 비율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결정된 투자 비중을 일정 시점에 다시 맞춰주는 이러한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추가로 하는 게 바로 요 리밸런싱을 가장 많이 활용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자격 취득하시고 고객의 펀드 포트폴리오나 ETF 자산 관리를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투자 이후 일정 시점 후 투자 비율이 높아진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원래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같은 투자 비율이 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고정 목표 수정 전략이라고 한다. 이것도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 주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5대5로 투자했다가 만약에 비중이 변경되면 다시 일정 시점 지난 상태에서 다시 5대5로 바꾸는 것, 그걸 고정 목표 수정 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은 업그레이딩입니다. 자, 업그레이딩은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고자 하거나 기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도록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완전히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자체를 수정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업그레이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어 놓고 어떠한 수정 방법인지를 묻는 형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위에 문제처럼 그냥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각각 정리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선택지. 자, 리밸런싱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갖는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비율의 변화를 원래대로의 비율로 환원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초의 투자 비율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리밸런싱은 투자 이후 일정 시점 투자 비율이 높아진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비율이 낮아진 주식을 매입하는 전략이기도 한데, 이 전략의 이름이 바로 고정 목표 수정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3번에는 업그레이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고정 목표 수정 전략은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업그레이딩의 키워드가 수정자가 붙었다라고 해서 고정 목표 수정 전략을 업그레이딩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업그레이딩은 어떻게 한다? 자,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수정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의 정답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해설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 볼게요. 자, 기간별 단일 기간 수익률은 모두 합한 후 이를 기간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년도 수익률 계산했더니 3%가 나왔고요. 자, 2차년도 수익률 계산했더니 2%가 나옵니다. 이 둘을 합하게 되면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투자기간 2년으로 나누게 되면 2.5%.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투자기간 말 가격, 투자기간 초 가격 마이너스 1의 공식으로도 계산하는데, 자, 이것은 말 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을 또 마찬가지로 산술평균 수익률이 됩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기간 말, 초라고 하는 것은 투자기간 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최초 주식 10,000원짜리를 1년 지난 시점에서 11,0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말초 마이너스 1의 개념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술평균 수익률의 공식이니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기간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 내부 수익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방금 살펴봤고요. 자, 근데 산술평균의 개념 중에 요거 복리로 증식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복리로 증식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은 기하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식에서 말초 마이너스 1의 개념은 산술평균이었다면 여기에 루트를 하나 딱 씌워주게 되면 기간이 같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복리까지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현금 흐름을 재투자되어 증식되는 것을 감안한 복리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기하평균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재투자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다라고 하면 기하평균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산술평균은 뭐예요? 단일기간 수익률을 모두 합산한 후 이를 기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리로 증식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산술평균 수익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원래 공식대로 하면 이거예요. 말초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루트에 여기 n 이렇게 돼 있고요. n은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개념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계산하는 공식을 물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개념 정도만 숙지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서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크기와 화폐적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걸 일단 체크하세요. 화폐적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화폐적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물가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까지 고려된 평균 투자 수익률의 개념으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자, 이것은 뭐 주식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에 적용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매입을 해요. 캐시플로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1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빠져나갔죠. 유출. 자,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뭐가 발생되냐면 임대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뭐 6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2차 년도에는 뭐 4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3차 년도에는 만약에 1억 원의 임대 수입이, 그리고 4차 년도에는 부동산을 팔아버립니다. 11억 원에. 자, 이랬을 때 수익률이 얼마인가? 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빠져나간 돈의 현재 가치와 그다음에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 IRR을 뭐라 그런다?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간별 상이한 투자금의 크기에 가중치가 주어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금액 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수익률의 방법이 바로 금액 가중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년도에 이제 말초, 투자 기간 말,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말 플러스 배당, 그 다음에 초 가격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IRR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금액 가중 수익률이 계산되는데, 일단 계산 공식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개념 정도만 잘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 산술평균, 기하평균 각각의 개념들만 잘 정리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다음 중 전력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종류를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도 있지만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과 실행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이점들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장가치 접근법. 자, 이거의 특징은 시가총액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의 포트폴리오 내 구성 비중, 즉 투자 비중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시장가치 접근법. 그래서 시장가치와 동일한 투자 비중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은 지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과 위험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배 원리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래서 지배 원리는 동일한 수익률이면 위험이 낮은 자산, 그다음에 동일한 위험이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투자자별 특수사항을 고려한다. 그래서 운용기간 위험, 최소 요구 수익률, 다른 자산들과 잠재적인 결합 등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전략. 그냥 개념이 그냥 바로 이 실행 방법이 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사 기관, 투자가들의 자산 배분을 모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기금, 그다음에 생명보험, 투자신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그 국민연금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연기금의 이러한 자산 배분 실행 방법들을 우리가 모방해가지고 적극적인 자산 구성을 하는 방법이 바로 다른 유사 기관 투자가들의 자산 배분을 모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연기금, 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형 자금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자,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 실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자, 연기금 등 다른 유사기관의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을 모방하여 자산을 구성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자, 두 번째, 지배 원리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치평가 모형을 사용한다. 자, 일단은 지배 원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위험수익 최적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자, 가치평가 모형은 우리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는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얘랑 시장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10,000원인데 자, 시장에 1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싼 거죠. 고평가. 이때는 어떻게 한다? 매도. 자, 내재 가치는 10,000원짜리인데 시장에서 9,000원으로 거래된다. 싸게 거래되니까 저평가. 이때는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치평가 모형인데 가치평가 모형은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번, 자, 다른 자산들과 잠재적 결합 등을 고려해서 투자자별 특수사항을 반영해서도 우리가 자산 배분 실행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각 자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장 가치에 접근하는 방법 사용하는 것을 시장 가치 접근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방법과 실행 도구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는 겁니다. 예측해서. 사전적으로, 사후적인 게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의 비중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자산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 매도함으로써 투자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역투자 전략이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랑.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수립 시점에 세웠던 자본시장에 관한 과정들이 변함으로써 자산 집단의 상대 가치가 변할 경우 사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전략, 그다음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역투자 전략은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내재 가치 대비 고평가되면 매도, 저평가되면 매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고평가 나오면 매도, 저평가 나오면 매수 이런 식으로 연결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 이것도 내재 가치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반응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그다음에 비관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내재 가치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가격 차고 현상의 과잉 반응을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산 집단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내재 가치에 벗어나지만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다시 내재 가치로 돌아온다는 평균 반전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재 가치랑 그다음에 시장 가치랑 비교하는데 만약에 내재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시장 가치가 11,000원이다. 자, 그럼 얘는 고평가되니까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내재 가치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약간 좀 과열된 상태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고평가 의견이고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적합하다. 이런 게 바로 평균 반전 과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을 이용해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입니다. 가치평가, 기술적 분석, 포뮬러 플랜. 자, 일단은 가치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균형 가격 또는 적정 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균형 가격, 즉 내재 가치로 복귀한다라는 가정하에 평가한다.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 가치평가 모형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은 추세와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정 시점의 주가의 패턴 또는 추세를 분석해가지고 향후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진단의 가치평가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 모습을 활용하는 방법. 자, 주가와 채권의 추세 분석, 그 다음에 주가 및 채권의 각각의 이동평균을 계산한 이격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격도와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참고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뮬러 플랜입니다. 자, 이거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속 저평가된 주식을 사 모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시장과 역으로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하는데 매수하는 방법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것, 정률 일정한 비율로 매수하는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는 걸 포뮬러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역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한번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저평가가 되면 일정한 비율만큼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에 도달하면 이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다시 저평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매수. 다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포뮬러 플랜이라고 합니다. 요새 뭐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이러한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참고로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을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을 이용하여 자산 배분을 실행한다. 그래서 내재 가치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그러한 속성을 반영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그러한 전략, 전술적 자산 배분이죠. 2번. 자,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여 사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경할 수 없죠. 사전입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바꿔야죠. 상승할 것 같으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여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을 전술적이라고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내재 가치 대비 고평가되면 무조건 매도. 이러한 역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것, 전술적 자산 배분. 자, 펀드 운용자가 투자 자산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을 내야 되는데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술적 자산 배분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전략적 자산 배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5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5번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